네, 오늘도 하나의 종목을 깊게 파보겠습니다. 수요일 알투자는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창환 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기사 보고 자세한 종목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요즘에 반도체를 좀 시리즈로 들고 오시는 것 같아요. 네, 기사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상보다 겨울이 짧다, 한숨 돌린 반도체 업계입니다. 자세한 기사 내용 확인해 볼게요. 네, 디램 현물가가 최근에 좀 반등하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반등에 대한 기대감도 형성이 되고 있고요. 글로벌 차량용 반도체 빅5의 재고가 9개월 만에 또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반도체 산업의 수급 불균형 리스크가 이렇게 완화가 되는 건지 전체적으로 업황은 좀 좋아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부장님. 좋아졌다기보다 이제 네. 회복세에 들어갔다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회복이 딱 적당한 표현이겠네요. 네. 그러니까 그 반도체 업황이 전체적으로 이제 수급 불균형에 대한 우려가 네. 있었는데 이런 공급 과잉의 우려로 인해서 그 반도체 가격이 급격히 떨어지고 디램이 이제 그 저점을 찍은 상황에서 지금 반등하는 상황이고요. 디램 현물가가 5개월 만에 반등을 했다는 것이고 특히 이제 그 기준으로 되는 게 DDR4 그 8기가짜리가 이제 보통 기준이 되는데 지난 28일보다 0.28% 상승했고 지난 이제 24일보다는 0.37% 상승해서 이제 더 이상 빠지지 않고 현물가가 이제 반등세가 나타났다는 것이 특징이고요. 그리고 그 거의 지난 7월 이후로 거의 그 처음으로 상승했던 게 16기가짜리도 DDR4 16기가도 지금 상승세가 나타났다는 것들은 좀 특징적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일단은 이런 디램 현물가의 가격 반등 같은 경우에는 그 메모리 다운 사이클이 애초보다는 그렇게 깊지 않을 거라는 그런 시각들이 나타났고. 그 모건 스탠리에서 지난 메모리 반도체 겨울이 올 것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내용도 덜 나쁜 편이다라고 이제 입장을 좀 바꾼 내용들이 나왔고 그 NH투자증권에서도 그 현물 가격 반등이 이제 추세적으로 이어지게 되면은 내년 2분기 이후에는 고정 거래 가격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의견을 좀 냈고요. 최근에 이제 그 코로나가 위드 코로나 시행되고 코로나가 오면 종식된다고 하면은 비대면 수요가 좀 줄어들 수 있지 않냐 그런 우려가 있었지만은 다시 이제 그 코로나19 이제 확산세가 나타나면서 그 비대면 수요의 증가가 다시 예상이 되고요. 최근에 또 아마존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북미 클라우드 사업자라든가 최근에 델이라든가 HP가 예상보다 실적이 잘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PC 수요도 생각보다는 괜찮기 때문에 그 디램의 주문량이 예상치보다는 또 늘어날 거라고 보는 상황이고요. 내년 하반기 특히 내년 제가 2월달에 서버용 그 DDR5를 지원하는 서버용 CPU가 이제 나올 거라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DDR5 그 같은 경우에는 DDR4보다는 가격이 20에서 30% 높기 때문에 DDR4 가격 하락을 충분히 DDR4가 출시됨으로써 만회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DDR5 시대가 되면은 예상보다 DDR4 재고가 빠르게 감소를 할 것이고 그 세계 메이저 차량용 반도체 생산 기업 5곳 중에 4곳이 최근에 이제 그 재고가 좀 늘어난 것들이 좀 특징적이고 일단 생산 능력이 좀 더 증가가 됐다는 측면은 전체적으로 우리 반도체 시장의 좀 긍정적인 요소이고 최근에 그 차량용 반도체 이런 수급 완화된 내용들이 어제부터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네. 최근에 제가 지난번 수요일 방송에서는 반도체 종목들을 일단 매도를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매수 타임을 기다리자고 좀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이 좀 오미크론 이런 것 때문에 장이 좀 빠지고 그 개인들이 반대 매매도 쏟아지면서 예상보다 좀 더 많이 빠르게 하라고 있지만은 슬슬 이제 그 반도체 저가 매수 준비할 타이밍이 다시 한번 왔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반도체 업황 내에 어떤 이슈와 기사들이 있는지 먼저 정리를 해주셨고요. 그래도 이제 반도체 내에서 뭐 기판이라든지 후공정 관련 업체들은 최근에 또 괜찮았거든요, 시장 네. 안에서. 오늘은 반도체 소재 쪽에서 종목을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오늘은 솔브레인 한번 아직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목 8개 공개 안 했는데. 안 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8개 보고 골라주신 탑픽 종목 저희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반도체 소재 쪽에서 오늘은 한 종목 골라주신다라고 했는데 이미 벌써 정답이 나왔어요. 네. 솔브레인이었습니다. 저 안에서 가장 네. 오늘 밸류에이션이 제일 싼 종목이 솔브레인이라서 오늘 솔브레인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기업 소개부터 해주시죠. 네, 그 솔브레인은 반도체 그리고 디스플레이, 2차 전지 세 가지 사업 부분을 가지고 있고요. 반도체 쪽에서는 주로 이제 그 세정용 불산 그리고 인산계 식가계, 그러니까 세정과 식가계를 주로 하고 있고, 그 CMP 그 슬러리라든가 프리커서, 그리고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그 에천트라고 해서 이제 불산계 식가계를 얘기하고요. 그 띵글라스라든가 유기재료, 그 2차 전지 쪽에서는 그 전액을 주로 이제 하고 있고, 전액 쪽에서는 국내에서는 동아기업이라든가 엔캠, 후성, 그 솔브레인 한 네 군데 정도가 주로 하고 있다고 보시겠고요. 주요 고객사는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주로 이제 국내 반도체라든가 디스플레이 업체이고, 2차 전지 쪽은 뭐 삼성 SDI 주로 들어가고,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 쪽에도 일부 그 전액이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최근에 이제 세트 업체들의 재고 감소가 그 어떤 그 메모리 업종도 전반적으로 긍정적이고, 여기에 따라서 그 메모리 업종도 초에 이제 그 투심이 개선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최근에 주가 조정을 이용해서 좀 저가 매수 좀 적당하다고 보고 있고, 그 솔브레인의 투자 포인트는 사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동사는 실적이 다예요. 실적, 그리고 이제 밸류에이션, 그 2차 전지 사업의 성장성, 이 세 가지를 좀 요약할 수 있는데요. 먼저 좀 실적을 좀 체크를 해보면, 지난 3분기 때 영업이익이 506억, 그 당기순이익이 114억, 그리고 매출액이 2,759억 나왔는데,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은 컨센서스를 상회를 했는데, 그 영업이익은 컨센서스를 하회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유는 반도체 쪽과 디스플레이는 매출이 컨센서스 상회를 했는데, 2차 전지 쪽에서 하회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전액의 원가가 좀 올라가다 보니까 여기에 때 원가 부담이 좀 생겼는데, 다만 이제 3분기 때 내용을 좀 보니까 그 원재료 가격 상승을 판가로 좀 전이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겠고요. 또 이제 이게 아직까지는 원재료 가격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어서 여기 부담은 가중되고 있지만은 지금 완화되는 측면이 있고, 특히 이제 그 고객사 반도체 고객사들의 팹 투자가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2차 전지 쪽의 원재료 가격의 그 부담이 좀 완화된다고 하면은 최후의 매출이라든가 특히 영업이익률이 크게 개선될 수 있을 거라 좀 보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반도체 업황 둔화로 인해서 그 반도체 업체들이 좀 투자를 좀 조절하는 측면은 있지만은, 이는 이제 Q를 제한하지만 P를 방어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일단 3분기는 그래도 선방을 했다라 볼 수 있겠고, 이러한 실적은 4분기도 이어질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반도체라가 디스플레이 쪽은 여전히 그 성장세가 이어지고요. 다만 2차 전지 쪽의 원가 부담은 4분기까지는 좀 이어질 수 있지만은, 영업이 531억 최근에 전망을 하는 거 봤을 때는 4분기 실적도 컨센서스 상회 예상이 좀 되고요. 특히 이제 그 상반기에 그 삼성전자 시안 2라인과 그리고 평택 2라인이 본격 가동됨으로써 반도체 소재 매출이 성장세가 본격화될 수 있는 부분이고, 이런 성장세는 내년에도 이어질 수 있어서 최근에 그 DB금융투자에서 내년 사상 최대 실적 전망을 일단 했습니다. 네, 어규진 애널리스트였죠. 네, 그 리포트 나오면서 주가가 좀 움직였었는데, 내년에 이제 1조 1,664억 매출액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535억 영업이익에 당기순이익 1,930억 정도 예상하는 거는, 이거는 최근 시장 컨센서스보다 월등히 좀 높은 그런 실적 전망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유는 이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021년 상반기까지 그 삼성전자가 이제 11만 장에서 12만 장 정도의 신규 그 3D 낸드 투자를 집행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반도체 소재 공급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것이고, 최근에 시장 자체가 낸드도 고도화되고 그 디램이라든가 파운드리 시장도 그 미세 공정화되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시가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동사가 매출액의 58%가 시가격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사용량 증가로 인해서 매출 성장이 예상이 된다는 측면이고, 때문에 이제 동사가 이제 반도체 소재와 그리고 특히 이제 그 반도체 소재 부분이 전사적인 실적을 이끌고, 디스플레이 쪽은 실적 같이 동반을 하고요. 2차 전지 소재만 수익성이 정상화 된다고 하면은 실적이 컨턴 점프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2차 전지 소재에 따른 어떤 그 원재료가 부담 완화 부분도 우리 투자 포인트가 될 것이고, 여기까지는 이제 3분기 실적 점검하고 4분기 실적 전망과 내년 실적까지를 말씀드렸는데, 동사가 다른 그 타사 피어 그룹 대비해서 사실 할인을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동사가 이제 회사 분할을 했고, 그리고 그 기업 공개 매수를 이제 솔브레인 홀딩스가 솔브레인을 공개 매수를 좀 한 측면도 있고, 최근 원재료 가격 부담으로 인해서 주가가 다소 못 간 측면이 있습니다. 네. 2차 전지 소재를 다 뭐 치고 가는데 동사는 못 갔는데, 다음 이제 2차 전지라든가 반도체 소재 부분은 앞으로도 그 성장성은 계속 진행이 됐고, 중장기로 성장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건 대부분의 이제 이슈가 그 부정적인 이슈가 다 반영되는 현재 주가라고 좀 보고 있고요.
SK 머티리얼즈가 내년 실적 기준으로 PER이 20.83 매고 어제 그 주가 기준입니다. 그리고 한솔케미칼이 16.54배, 후성이 25.78배로 봤을 때는 동사가 내년 실적 기준으로 10.65배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그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 싸고 그 반도체 소재 업종 중에서 PE가 10배짜리가 흔치 않은데 솔브레인이 그런 회사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이는 그동안에 할인을 받을 만한 요소들이 좀 있었는데 그게 다 반영된 주가 위치라고 일단 보시겠고요. 중요한 거는 2차 전지 소재 사업이 얼마큼 성장할 수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매출 비중이 10% 안팎이긴 합니다. 다만 이제 2차 전지 쪽에서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요. 국내 2차 전지 전액 시장에서는 30%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캐파가 1만 2천 톤 정도, 그리고 현재 3분기까지 공장 가동률이 88% 정도인데 그 헝가리 법인을 통해서 지금 증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동사가 이제 그 전화 콩쿠르를 안 하더라고요. 제가 전화를 해봤는데 보안상 알려줄 수 없다고 다 얘기를 하는데 계속 제가 이제 네. 물으니까 이제 헝가리 법인이 새로 이번 사업 보고서에 들어간 걸 봤을 때는 솔브리 홀딩스 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봤을 때는 증설이 좀 완료가 된 거를 좀 파악을 하고 있고요. 이런 통해서 삼성 SDI라든가 SK 이노베이션 쪽에 그 전액 공급이 더 늘어날 거로 보고 있고, 그 최근에 이제 후성이 친 것들은 그 LIP6 가격이 올라가면서 상대적으로 다른 제품을 팔고 있는 후성이 반대 수혜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후성이 같지만은 이게 지금 판가로 계속 전이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차 전지 수익성만 개선된다고 하면은 솔브레인 실적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2차 전지 쪽의 매출액이 올해는 1,700억, 그리고 내년에 1,920억 정도로 신한금융투자에서 전망을 해서 2차 전지 쪽도 성장세를 계속 이어간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투자 포인트까지는 아니지만 솔브레인을 투자를 한다 하면은 당연히 알고 있는 상식은 동사가 이제 12나인 불화 수소, 그 12나인 순도의 에카브로 수소를 대량 생산을 가능하다라는 기업 정도는 알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년에는 실적이 더 좋아질 거고 반도체와 2차 전지 소재 공급 증가에 따른 실적 성장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밸류에이션이 지금 타 소재 업체들 대비해서 너무 저평가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좀 가격 전략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네, 실적 체크 한번 해보고요. 올해 영업이익 2,005억 정도 보고 있고요. 내년에 2,535억, 2023년도에 2,900억 정도로 매년 올해 한 89%, 내년에 25%, 2023년도에 15% 정도의 실적 성장을 예상하고 있고, 현재 그 내년 추정 EPS가 24,018원이고요. 2023년도에는 27,743원 정도로 컨센서스 잡혀 있고, 올해 실적 기준으로 현재 PER 13배고 내년으로 10.65배, 2023년 기준으로는 9.22배입니다. 근데 증권사 목표가가 10월 16일에 대신해서 30만 원, 그리고 11월 25일에 DB금융투자에서 38만 원을 냈는데요. 최근에 11월 18일에 그 크레딧 스위스에서도 34만 5천 원 목표가 상향 매수 유지를 냈고, 노무라에서도 매수 의견을 낸 상태고요. 대신해서 타겟 PER 13배, 신한에서 14.2배, 그리고 DB금융투자에서 한 17배 정도 잡았기 때문에 타겟 PER을 일단 14배 정도로 보는 게 일단 적당할 것 같고요. 최근에 좀 시장이 좀 불안하기 때문에 2차 목표 가격이 잡긴 좀 어려울 것 같고, 내년 실적 기준으로 일단 14배만 잡아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년 실적 기준으로 14배를 기준으로 하면은 33만 6,252원이라서 목표가 33만 원 잡아보고요. 매수 밴드를 25만 원에서 26만 원 드리고 손절가 22만 원 드리는데 오늘도 장이 좀 빠질 수 있습니다. 네. 이제 그리고 또 오미크론 국내 확진자 여부가 오늘 밤에 또 결정되기 때문에 내일 또 시장 하락할 수 있고, 최근에 시장이 2시만 되면 시장이 많이 빠집니다. 특히 이제 그 스탁로 뭐 이런 것 반대 매물이 그 시간에 많이 쏟아지는 측면이 있어서 오후 2시 되면 시장 더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가격은 저렇게 되지만 베팅은 종가 베팅으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 시장의 변동성을 감안해서 종가 베팅 전략으로 말씀해 주셨고요. PER 기준으로 33만 원 1차 목표 주가로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알투자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창환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